네, 그럼 첫 번째 이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 이념적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집은 첫날부터 여야는 그야말로 역사 논쟁으로 시작해서 역사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말 여론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찬성 47.6%, 반대 44.7%. 사실 비슷합니다. 뭐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약간의 그 변화가 있다면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한 3, 4일 전에 했을 때보다는 찬성이 조금 늘었습니다. 매우 찬성은 27%, 매우 반대는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은 찬성이 무려 84.2%에 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가 75.8%고요. 정당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반대가 62%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리얼미터가 바로 12, 13일 양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조사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미 전화 걸기였고요. 응답률은 4.4%였습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지금의 여론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론의 추이를 약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10월 2일 날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그 검정을 선호한다는 그 측이 43.1% 그리고 국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42.8%로 해서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한 10여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추이가 살짝 역전돼서 그 한 3% 정도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 측의 어떤 그 여론몰이가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도 내지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래프에도 봤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오히려 국정교과서 찬성보다는 거민정으로 가야 된다는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느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지금 최근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만 지난 딱 1년 전입니다. 2014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 교육부 측에서 그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한 56% 정도의 그 학부모들은 국정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수험생들인 자녀들이 어떤 그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어떤 실리적인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표심을 껴안으려고 할 전략을 펼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0대, 50대 젊은 층의 학부모들을 어떤 여론 형성의 어떤 장으로 끌어들이려 그런 전략으로 맞설 것 같은데 여론의 추이가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 친여성향 사람들은 그 찬성 쪽으로 가고 친야성 하는 사람들은 반대 쪽으로 가고 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편찬, 역사 교과서 문제에 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과연 국가가 역사 해석, 교과서, 역사 교과서 편찬을 독점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민주주의의 그 중요한 가치인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신념 때문에 반대 의견을 한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바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요. 대정부 질문에서 또 단골 질문이 있죠. 5.16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영상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5.16 군사 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기술하고 했었죠. 맞죠? 쓰면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단이 났잖아요.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 어떤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5.16 군사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교과서에는 스피릿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연 그 교과서가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게 객관과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유신을 찬양했던 그때 그 교과서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만은 대한민국 더 이상 국론분을 그만하시고 포기하세요. 자, 변호사님, 그 다른 것보다도 이 역사 얘기만 나오면 야당에서는 5.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1번 쿠데타, 2번 혁명, 3번 모르겠음. 근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3번을 선택을 해요. 네네. 이거 반복되는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행정권이 정치권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오고 왔습니다만 야권에 대해서 야권이 저런 그 황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이른바 우유부단하다. 총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황 총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을 답을 하면 논란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도 났고 했기 때문에 좀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와 같이 보면은 유신 찬양 교과서냐 아니면은 그 유신을 반대하는 교과서냐 이런 식으로 가는 프레임 속에서는 나름대로 총리가 명확한 의견을 밝혀줌으로써 해서 어떤 그 야권의 어떤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고 하면 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그 답변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16일에 또 대정부 질문 사회 분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출연을 그렇죠. 해서 출석을 해서 네. 틀림없이 이 문제 또 야당 의원들이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참고로 황우여 장관이 해임 견해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 그 준비 당시 서면 질의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사정변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 법원의 그 판결이 이걸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황우여 장관 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리라고 저는 네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일단 근데 해임 건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야당은 또 장외로 나가서 이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또 그 보수단체 회원들이 와서 좀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그 화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교과서를 어버이연합에 있는 분들은 모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싶어도 서명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도록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버이연합 어르신들께서도 서명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우리가 걱정하고 네. 자, 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긴급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뭄 때문에
걱정들이신데요. 이 충청도 지역은 이미 제한급수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여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정이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긴급 지원 200억을 가뭄 피해 지역에 책정을 했다는 소식 지금 들어왔습니다. 용수 확보하는데 한 10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만드는데 한 100억, 총 20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참 비보다도 더 기다리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 이 뭐 지원보다는요.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당 대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처음에 이와 같은 것을 밖에서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서울 신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보수단체 측에서 그쪽을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이거를 여의도로 장소를 바꿨는데 그래서 하는 도중에 또 다시 이제 어떤 보수단체에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내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바깥으로 끌고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밖에 나와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박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보수단체 어르신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집회 신고를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 절차,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험한 분위기를 하해서 30분 만에 그와 같은 집회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성적인 차원으로 조금 돌아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은호 해설위원께는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정에서 국정으로 넘어가지만 그전에는 국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국정으로 갔다가 검정으로 가고 다시 국정으로 가는 건데, DJ 정부 때 이제 검정 체제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서 또 취재를 하시고 정치를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신 체제 때 또 일부 젊은 세대들은 5공화국 때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교과서를 보면은 역사교과서가 굉장히 정권을 미화하고 또 홍보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DJ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검정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정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는 민주주의의 역사 기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렇지만 또 논란은 벌어졌죠. 일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성 출판사 역사 교과서가 종북 또 반미 이런 관점에서 기술이 됐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서 예. 교과서는 또 지나치게 식민지 지배나 아니면은 이런 식민사관에 식민사관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왔고, 그런 혼란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국정화한다라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과연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